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한편으로 끝내는 공무원 시험, 일반행정, 국가직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자, 우정사업본부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우정사업본부를 자꾸 우정직 하는데 우정직이 아닙니다. 우정직은 계리, 집배, 운전, 우체국에 있는 운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렬들을 우정직이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일반행정 직렬입니다. 제가 경찰청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경찰직도 자꾸 경찰행정이라고 부르는데, 뭐 일종의 말은 맞지만 우리가 정확한 용어가 필요하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린 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경찰행정은, 경찰청은 경행경체랑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맨날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행경체 경찰행정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쓰자. 자, 어떻게 해야 정확한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이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 명칭 그대로 쓰면 돼요. 쓸데없이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직렬에 가로치고 직류죠. 자, 행정 직렬에 일반 행정 직류입니다. 일반 행정 직류예요. 그 일반 행정 직류 다시 해가지고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경찰청이라고 써있잖아. 여기 경찰행정으로 써있어요. 일반행정 경찰청이 맞겠죠. 행정직 일반행정 경찰청이라고 원래 불렀는데 기니까 일반행정 경찰청,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자, 우정사업본부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우정사업본부 뭐 하는 데죠? 가보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뭐 이런 게 있네. 자, 그럼 기관 소개를 보면 되잖아. 뭐 하는 데인지. 자, 뭐 하는 데인지 보면 되죠. 근데 우편제도, 우정사업본부 우편하는 거예요, 우편. 근데 요즘은 하나가 더 있죠. 금융도 있죠, 금융. 자, 그래서 우편과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우정사업본부는, 우리가 그런 거가 아니라, 그건 이제 계리직이 얘기고요. 우체국에, 우정사업본부 내 행정기관이라는 우정사업본부 안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조금 막연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리직이 하지 않는 일들, 그 다음에 집배원들 있잖아요. 택배도 갖다 주시고 편지도 갖다 주시고 그분들 하는 일 안 하죠, 당연히. 근데 그게 그냥 돌아가는 일이 아니잖아. 누군가는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정사업본부가 계속해서 인기예요. 왜 인기냐?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졌어요. 알게 모르게 과거부터 여태까지 우리가 명문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일종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구 순서대로 전구, 지역구문, 경찰청 다음이 이제 우정사업본부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합격 점수를 보면 그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예전엔 많이 차이가 났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붙었어요. 이제 많이 붙은 이유가 최근 이제 동향을 살펴보면 이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지 않다 보니까 실력들이 비슷비슷하게끔 나오는 거지. 실력이 비슷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결과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하향평준화 일종의. 그러나 물론 이제 완전 하향평준화는 아닙니다. 이따 또 볼 건데, 그나마 이제 일반 행정의 4개 직렬, 4개 직류, 하나 둘 셋 4개 직류 중에 직류도 아니다. 구분. 4개 구분 중에 그래도 우정사업본부가 약간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경찰청 쓰긴 조금 높을 것 같고, 전국 지역구분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지방직 원래 일반 행정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 우정사업본부 넣어서 혹시나 합격하면 둘 중에 하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 많다. 자, 우정사업본부의 특이점은 지역 일반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지역 구분이 있습니다. 지역 구분. 그래서 지역 구분을 보면 이렇게 밑에 거. 밑에 건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청별로 우정청별로 나누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게 뭐예요?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요거 지금 22년 거지만 23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23년으로 바꾸면 돼. 자, 구국 공개경쟁 채용 시험 중 지역별 구분 모집은 2023년 1월 1일 포함하여. 그러니까 1월 1일 포함해야 돼. 1월 1일 포함 일단 해서 전 또는 후에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살았어. 1월 1일 지나고 1월 2일 날 이사 갔어.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이사 왔어. 그리고 계속 다니고 있어 현재.
그러면 돼. 왜냐면 이게 응시원서가 2월 달에 접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이 안 되잖아. 1월 1일 이후에는. 근데 계속 살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왜? 요거는 거주자는 나중에 검증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 당시에는 아직 2개월밖에 안 됐어. 1월 2월이니까 2개월도 제대로 안 된 거잖아. 원서 접수할 때는. 만약에 12월 31일 날 이사를 왔다 그러면 그래도 계속 가고 나중에 검증하기 때문에 그럼 3개월이 지나가겠죠. 근데 이제 2개월도 안 돼. 원서 접수하자마자 또 딴 데로 옮겨갔어. 그러면 안 되죠.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여기는 거주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시는 분도 와서 응시할 수 있다. 자, 인원이 어떨 땐 많고 어떨 땐 적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좀 들쑥날쑥은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응시율하고 합격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률과 응시율하고 제가 따로 구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 자료를 못 찾아요.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 있는 거지 사이버 국가고시 가면 헷갈릴 거야. 물론 이제 이따 보여드릴 통계 자료에 다 나오는데 그래서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경쟁률이란 거는 원서 접수한 사람의 숫자만 집계를 하는 거예요. 원서 접수 2월 달에 한다 그랬죠. 응시율이란 거는 실제 시험 보러 온 날 몇 명이나 왔나 보는 거야. 그럼 왜 응시율이 중요해요? 아니 원서 접수야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5,000원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지. 실제 시험 보러 온 사람이 중요한 거야. 시험 보러 온 사람이. 자, 그래서 여기 응시율이 있고 실질 경쟁률. 실질 경쟁률은 제가 이거는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접수 대비 경쟁률이 원래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근데 실질 경쟁률은 응시율을 가지고 다시 산정을 해본 거야. 두 번째 칸. 네, 그래서 자, 우정사업본부. 네, 이렇게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사업부. 자, 여기 보시면 여기죠. 여기. 자, 일반 강원도부터 해서 자, 응시율은 한 70%, 80% 요 정도 돼요. 80% 정도.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 네, 그리고 실제 경쟁률은 여기 보면 13대1, 19대1, 23대1, 15대1, 30대1, 30대1. 국가직은 대략 이 정도도 합니다. 뭐 30대1, 40대1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발하는 인원이 적어지면 더 높아져요. 막 70대, 80대도 되고 선발 인원이 많아지면 좀 내려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 자, 우리 서울 인천 경기 보자. 서울 20대 1이었어. 원래 경쟁률만 그냥 따지면 원서 접수한 사람 대비 20대 1이었는데 실제 시험 보러 온 사람은 16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가 안 왔어. 지금 여기서 400명 정도 시험 보러 안 온 거잖아. 대략 300명? 300 몇십 명 정도가 안 왔어요. 왜 안 와요? 아니, 온갖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온갖 이유가. 원래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시험 떨어지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봐. 이유는 다 있어. 이유는. 예? 이유 없는 사람 없어. 전 그냥 공부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 없어. 뭐 집안 환경이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왜 안 왔냐 그러면 뭐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아프고 뭐 일어났더니 10시고 다 핑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핑계를 다 빼고 나니까 16대 1 정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나중에 또 보면 이게 이후에 이제 통계 자료 보여드릴 텐데 놀랍게도 16대 1도 아니에요. 훨씬 더 적다. 왜? 과락자가 그냥 팡팡팡팡 나옵니다. 그래서 과락자 다 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는다. 요거 뒤에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보는 거 이제 합격선이죠. 합격선. 자, 합격선은 필기시험 합격자의 점수입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일 낮은 점수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꼴등의 점수라고 하면 되죠. 근데 합격자니까 꼴등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필기시험 합격자의 마지막 사람의 점수야. 자, 서울 90명 선발하는데 1419명이 응시했고 이 중에 119명이 합격했어요. 뭘? 필기시험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88점 밑에 87점 양성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 양성이라는 건 한쪽 성이 모자랄 때 반대쪽 성. 그러니까 모자란 성을 성이라고 몰라. 남자 여자를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예요. 남자. 양성이라고 쓰는 남자가 더 추가로 합격한 거야. 그래서 87점은 119등의 점수입니다. 119등의 점수. 87점은 119등의 점수예요. 여자라면 88점이에요. 여자라면. 점수가 88점대에 잘렸어요. 그래서 88점인데 이게 남자들을 조금 더 추가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119명이 된 거고 다른 데는 이제 양평이 없죠. 양평 없으면 88, 83, 84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83 막 이렇죠. 우리가 국가직 일반행정 91점이잖아. 벌써 차이가 나죠. 88 이전. 서울이 좀 높았어. 서울이. 자, 우정사업본부랑 위에 있는 일반행정이랑 시험 문제 어떻다? 같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보면 88점대도 합격할 때 많은데 이것도 역시 지역구분이죠. 지역구분.
예? 요거 일반 행정의 지역 구분이야. 내가 이거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주 제한이 있잖아요. 서울, 인천, 경기 91점이잖아요. 가령 전북이 86이야. 여기 전북은 84. 예, 약간 낮죠. 평균 2점 정도 지금 낮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요즘 좀 많이 좁혀진 것도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실력들이 좋아지고 여기 인원수에 따라서 좀 높아지죠. 제주는 보면 2명 선발하니까 89점으로 확 올라가잖아요. 왜 4명밖에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2022년도의 합격선일 뿐이에요.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얘들이 매년 바뀐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바뀌겠지. 여기도 내년에 한 200명 돼버리면 확 올라가겠죠. 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선을 막 분석한다고 어떤 분들은 5년치 좀 주세요 하는데 그거 뭐 하려 그래 그거 갖고? 뭐 해보려고? 새로운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뭐예요. 이건 현상이 몇 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변수가 몇 개 없어. 요거. 예? 선발 인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요게. 그 다음에 또 요것도 그렇죠. 이게 항상 난이도가 같으면 요게 맞아. 5년치 하면 돼. 근데 난이도가 들쑥날쑥 하단 말이에요. 예? 들쑥날쑥해서 어떤 어려우면 막 70점대 떠낸다. 2018년? 19년인가 18년인가 그때 보시면 점수가 확 내려가 있어요. 왜 내려가 있어?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훅 내려가 있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근데 그 5년치를 더하면 뭐 할 거야 그거를. 더하고 나누고 무슨 루트를 씌워가지고 뭐 x 제곱근을 만들고 뭔 소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5년치 달라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내가 좀 똑똑해 보여. 똑똑해 보여. 내가 뭔가 분석하면 뭔가에 이게 나올 것 같아. 예? 뭔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을 몰라 일단. 필기 합격선이었는데 최종 합격생의 평균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최종 119등의 점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왜 90명 뽑는데 왜 합격자 119명인데 이것도 몰라. 예. 기본적으로 뽑는 인원보다 더 많이 뽑습니다. 필기에서. 그 다음에 면접에서 최종 합격자 인원수만큼만 뽑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근데 이따 통계를 보면 조금 놀랄 일이 있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동점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랄만한 결과가 뭐냐면 최종 합격도 동점자한테 합격시켜요. 동점이란 건 뭐야? 필기 점수가 같고 면접 점수가 같으면 동점이죠. 그 뭐 면접 점수가 있는데 뭐 다르지 않겠어? 안 달라요. 왜 안 다르냐면 면접은 우수, 보통, 미흡밖에 없어요. 점수화 돼 있지 않고 우수, 보통, 미흡이에요. 대부분 보통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점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나중에 필기 점수로 합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8점 맞은 분은 합격해 못해. 90등의 점수가 아니잖아. 119등의 점수잖아. 87점이. 그럼 합격해 못해. 못하겠죠. 점수가 더 높아야지. 점수가 더 높아야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데 막 이거 필기 합격선을 막 하면 뭐해.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요. 최종 합격해야 합격생이지 필기 시험 합격해야 합격생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저는 필기까지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탈락했어. 면접에 탈락하는 건 없어. 미흡이야. 미흡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자기도 몰라 미흡을 받았는지도. 진짜 점수가 높은데 떨어진 사람 아니면 진짜 자기가 뭐 여기 평균 95인데 떨어진 사람 있어요. 진짜로. 자기가 써놨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95점인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면접에서 탈락한 게 맞아. 예? 면접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갖고 탈락한 미흡 받아갖고 떨어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예. 모르는 거야. 저는 88점인데 떨어졌어요. 이러면 미흡을 받았나? 아니지. 원래 커트라인이면 인원수만큼 위로 더 올라가야 합격한다 그랬잖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면접 탈락했어요. 자, 그래서 제 유튜브 방송에 면접 탈락의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게 용어에 또 이것도 용어를 잘못 쓰는 거죠. 우리가 단계별로 탈락하는 시험이 아닌데 물론 필기는 그렇잖아. 근데 면접은 단계별로 탈락시키는 건 아니거든. 최종이지 바로. 필기 합격, 최종 합격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면접 합격자 이런 거 없잖아. 필기 합격, 최종 합격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필기 합격이 면접 합격이 아니라 뭐예요? 최종 합격인데 자꾸 이 단계별로 얘기하다 보니까 면접에 탈락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나 면탈했어 그러면 진짜 면접에서 탈락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의미도 모른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수대는 요 정도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합격선은 이게 21년 거예요. 21년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계산 방식이 달라요. 계산도 안 돼. 여러분도 계산 못 해, 절대. 저도 잘 계산을 못 해요. 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할 수가 없는데 대략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비슷하다. 요거보단 좀 낮을 수도 있는데 388이면 어쨌든 한 80 몇 점대예요. 얘도.
조정 점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이제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통계. 자, 통계에는 뭐가 나오냐면 시험 점수 분포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아,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아니지 저 숫자만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지, 아까 그 합격선의 그 숫자,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최종 합격자 여성 비율, 이거 여성 비율을 보면 아까 양성평등이 남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 여기 있죠. 보시면 79%, 여자가 83%, 네, 강원은 23%네 거꾸로. 근데 양성이 안 떴네. 아, 23%가 아니라 23% 옆에 있는데 엉뚱하게 읽고 있어요. 이봐, 이러면 이게 시험 문제 다 틀려요. 다 50%가 넘죠. 50% 넘으면 70%가, 아니, 그러니까 30%가 안 되면 양성이 떠요. 이거 보세요. 88점 여기가 73.1%잖아. 그러면 3.1%가 더 오버가 됐잖아요, 여성이. 그러니까 그만큼 더 추가 합격 시키는 거예요. 추가 합격 시킵니다. 69. 요건 좀 애매한데 추가 합격 시킨 것 같아요, 양성으로. 요거 70%가 넘어가는 거는 다 양성평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점수는 이렇고, 여성 합격, 여성이 많다. 일반 행정 쪽은 여성이 많아요. 보세요. 다 50% 이상은 다 넘죠. 83%도 있네요, 여기는 부산. 일반 행정. 자, 연령별 가장 중요한 거. 몇 살 때 합격해요? 이런 거 있잖아. 저는 몇 살인데 너무 늦었어요. 맨날 늦었대, 맨날 늦었대. 23살이 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괴롭습니다. 아니, 뭐 35 정도 되면 제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 35면 지금 한참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인데 지금 이거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되지. 뭐 이럴 수는 있는데 22살이 저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망했죠. 뭘 망해요, 뭘 망해. 자, 합격자 봅시다. 자, 합격자 일반 행정이고 우정사업본부. 자, 요거예요. 자, 어디가 가장 많어? 이렇게 봐. 딱 봐도 여기 가운데 잘 많잖아.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만 나이. 요거 세 칸에 가장 많습니다. 24세부터 29세까지. 뭐가 늦어? 여기서 합격만 하면 되지. 합격만 하면 되지. 늦고 빠르고가 뭐가 또 중요해. 합격하고 나서 생각해야지. 합격도 못했는데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린가요? 너무 늙었나요? 합격하고 나서. 자, 이렇게 있고, 요번에 특이한 점은 만 18세, 만 19세 전체 직렬에 한 명도 없다. 합격자가. 고3들 그렇게 뭐 합격하겠다고 뭐 이를 갈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도 없어요. 놀랍죠. 놀라요. 우정사업본부에는 여기 경남에 2명이 만 20세, 21세. 뭐 고졸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명이 합격했어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죠. 결국은 실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요 나이대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한다는 뜻이야. 24부터 29세가. 그리고 합격률도 높고. 그쵸? 자, 지금 문제에 이제 필기시험 점수 분포 현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표가 좀 수정을 못하게 나가지고 제가 할 때마다 이거 괴로운데 요걸 좀 외우시면 돼요. 자, 2가 85에서 90이야. 요 라인 2가 85에서 90이에요. 자, 우정사업본부 갑니다. 여기죠. 자, 2가 85에서 90이라 그랬죠. 자, 강원도 강원도가 아니라, 자, 보시면 점수 분포를 보면 제일 먼저 볼 거 맨 뒤에 있는 얘네들이 뭐야? 과락자들. 과락 맞은 사람들 200명. 자, 응시자가 424명이었어. 예? 응시자가 424명인데 200명이 과락이야. 절반 정도 과락을 맞은 거야. 두 번째 684명, 1675명. 여기 그래 조금은 그래도 주네. 예,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근데 아마 높은 데 있을 거야. 부산 울산이 924인데 369명.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40% 후반대네. 그래도 우정사업본부는 일반 행정 50% 이상 넘어가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오시는 분 일단 40% 날려. 그냥 40%라 그러자고 그냥. 쌈박하게 40% 날려. 그냥 40% 날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뒤에 있는 요런 분들 이거 합격돼요? 몇 점이야? 자, 70점. 자, 70점부터 여기잖아. 자, 70점. 요 뒤에 이 잔뜩 있으신 분들, 이분들 요거만 해도 300명에다가 400명에다가 거의 400, 500, 600 1200명 남는 거 400명. 얼마 되지 않아. 70점 미만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결국 이분들은 다 어차피 합격이 안 돼. 본인이 한두 문제 맞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 70점이면 한두 문제 더 맞는다고 평균 80 몇 점이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아예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잔뜩 있어요. 모든 국가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어쨌든 실력이 차가 있잖아요. 실력 차가 있고 공부한 기간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점수와 내가 망했어 이런 거 점수가 여러분이 망했어 하는 점수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망했어 하는 점수는 합격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80점대. 80점대 망했지. 좀만 더 받았으면 합격할 뻔했는데. 근데 나 망했어. 뭐가 망했어? 60점이야. 뭐가 망했어? 창피한 거지. 그게 뭐가 망한 거야? 창피한 거지. 말도 말았어야지 몇 점이라고. 그거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 있더라고요. 자기 점수가 형편없는데 가랑 맞았어. 야, 나 가랑 맞았어. 즐거워요? 가랑 맞아서 즐거워요? 말도 말아야 돼. 성인이 돼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60점, 70점 맞아가지고 너 몇 점 맞았어? 너 공부 좀 잘하더니 어떻게 공부 잘하지 않았어? 야, 나 60점 맞고 떨어졌어.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하죠. 뭐야? 개나 소나 다 합격한다는 공무원 시험에 60점이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되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죠. 야, 요즘 엄청나게 낮아졌다. 경쟁률이 낮아졌다. 합격선은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지금 사실 따져보면 점수로만 따지면 물론 이제 난이도가 좀 낮아져서 올라간 면은 있지만 그런데 합격하기가 쉽냐고. 합격하기가 쉽냐고. 그렇다고. 경쟁률이 사실 아까 실질 경쟁률은 뭐 16대 1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져봐. 점수 다 빼고 3대 1이나 되겠어? 이거 3대 1이나? 요 앞에 있는 몇 칸만 합격하는 거잖아요. 요 칸만. 요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커트라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어차피 합격도 안 될 사람들이란 말이야. 많이 봐줘서 80점대까지지. 많이 봐줘서 80점대까지. 거기서 뭐 실수 한 5개 했다.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근데 어렵잖아. 이 평균이란 말이야. 평균은 1점 차가 5문제씩이야. 5문제씩. 1점 차가 5 나누기 5잖아요. 1점 차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70점대라고 하면 합격과는 멀어진 점수대예요. 근데 본인들은 나도 그래도 잘했잖아. 공무원 시험은 딱 하나입니다.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등수가 중요한 거야, 등수. 무슨 등수?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등수. 44등 안에 들어야 합격하는 거야. 44등 안에. 자, 근데 올해 아까 조금 놀랄만한 일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선발 예정이 90명이었잖아요. 근데 최종 합격 인원이 108명이에요. 108명. 우와! 무려 18명이 더 합격했어. 왜 그래요? 양성평등도 있고요. 동점자가 다 합격해버렸어. 자, 인천 경기는 1명 더 합격했고 강원은 36명. 여기 위에 있네. 우정사 573명 뽑은 건데 632명이나 선발이 됐어요. 더 합격했어. 동점자가 많아.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는 5,672명인데 최종 합격은 1,026명이나 합격했어요. 그래서 TO보다 훨씬 많이 선발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인원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근데 우정사 보면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보니까 인원수가 1명 막 이렇게 요 정도니까 큰 여파는 없지만 여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것도 TO가 막 넘었어. 이제 어떻게 내년에도 이제 인원 안 뽑나 봐가 아니고 이 중에서 또 모 합격하신 분, 지방직 합격하신 분들이 또 이동합니다. 지방직으로.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빠져나가죠. 동점자에서. 동점자에 빠져나가면 90명 될 때까지는 계속 빠져나가도 돼요. 90명이 안 되고 89명이 되면 추가 합격을 시키는데 90명 될 때까지는 계속 빠져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 합격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의문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까 봤잖아. 점수가 88이잖아. 90점 맞으면 합격했잖아. 화끈하게. 그래서 요즘 이제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합격 점수, 가능 점수는 100점이다. 100점. 100점이라고. 90점이라 그럴 줄 알았죠.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을 목표로 해서 시험을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70점, 60점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창피하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떨어졌는데 나 60점 맞고 그러지 좀 마요. 창피하잖아. 점수가 학교 다닐 때 60점 맞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바보라 바보라 그러진 않지만 공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폄하당할 필요가 없다고. 공부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합격하면 점수 안 물어봐요.
합격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 오, 합격, 야, 축하해. 이렇게 되지. 야, 합격해서 몇 점 맞고 합격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우정사업본부, 일반행정, 우정사업부. 지방직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